효소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양경 선생님. 예. 네. 자, 카무트 효소는 고대 곡물 카무트를 천연 발효시킨 효소를 말을 하는데요. 자, 다이어트 요새 건강에 관심이 많다 이런 분들 너무 유명한 잘 알고 계신 그런 거죠. 자, 카무트는 약 6,000년 전부터 재배되어 온 이 고대 곡물로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무트를 효소 형태로 섭취하면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제가 앞서서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가 감소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내에 특히나 효소가 이제 부족한 중장년층 또는 노년층 분들은 카무트의 영양 성분을 좀 더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는 효소 형태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중요한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게 아밀라제고요. 또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게 프로테아제인데 이 카무트에는 알파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가 모두 아주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게다가 카무트의 풍부한 영양 성분 자체를 그대로 담아서 발효 과정을 거쳤는데요. 카무트 원물 100% 단일 종자와 또 균주를 활용해서 천연 발효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또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도 높여주고요. 특히 한국인들이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한국인들의 소화 부담도 줄여주고 또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분을 보면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20대 때는 소화력이 엄청났었는데 요즘엔 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저도 지금 소화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0대하고 비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희경 씨가 이렇게 젊었을 때 20대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요. 다 이유가 있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 소화 효소는요. 40대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80대가 되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30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너는 요새 옛날보다 너무너무 적게 먹는데도 자꾸 속이 너무 안 좋아하면서 이렇게 소화불량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죠. 네. 오늘 주인공분도 또 아까 보니까 빵을 한가득 들고 나오셨거든요. 빵순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빵 먹으면 진짜로 소화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럼 이런 정제 탄수화물 소화에 카무트 효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요? 그렇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네. 장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장 독소를 유발하면서 몸 전체적으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도 못하니까 지방으로 축적되기도 훨씬 더 쉬워지는데요. 흔히 우리 소화불량 겪을 때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지만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카무트 효소 같이 일단 소화 효소라든지 식이섬유가 함께 합쳐져 있는 형태로 섭취하게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무트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알파 아밀라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아밀라제가 풍부한 카무트 효소가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각적인 예시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가 자주 먹는 빵 종류, 베이글 준비했어요. 아까 사례자분도 빵순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저 유리컵이 소화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한쪽에는 그냥 일반 물만 넣고요. 다른 한쪽에는 물에 카무트 효소를 섞어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좀 볼게요. 4시간이 지난 후에 물만 넣은 쪽을 보면 여전히 소화기관의 식빵이 그대로 남아있죠. 너무 다르다. 네, 하지만 카무트 소화 효소에는 완전히 분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저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소화가 되지 않는데 이거 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할 텐데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카무트 효소까지 넣었을 때는 잘 소화가 돼서 배출까지 원활하게 되죠. 카무트 효소 안에 포함된 알파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의 소화를 저 정도로 잘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시원해요. 보기만 해도 제가 소화가 되는 것처럼 정말 시원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사실 빵을 막 쟁여놓고 이렇게 창고를 마련할 정도면 이거 정말 빵 없이는 못 사는 그게 인생의 행복인 분이거든요. 그걸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정신적으로 우울해집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요즘에 나쁘게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필수 영양소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건강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인의 식습관을 생각해보면은 탄수화물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살을 막으려고 하면요,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를 하면서 이것이 소화와 배출을 잘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아까 카무트 효소가 이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단백질 소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랬는데 네. 단백질 소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이 들수록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근육 아니겠습니까? 네. 단백질 소화 흡수가 잘 돼야 아미노산 분해와 흡수도 잘 될 수 있고, 아미노산이 바로 우리 근육의 주런 이 재료가 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무트 효소를 통해서 단백질 분해 또 흡수도 잘 되고, 그러면 근육이 많아지니까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건강을 챙기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아까 주인공분이 카무트 효소를 드시고 이제 화장실 자주 가게 됐다고 하셨거든요. 이 카무트 효소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대장염을 유발하는 DSS라고 하는 약물 처리를 해서 인위적으로 대장염을 만든 거예요. 이후에 카무트 효소 식이식단을 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과를 살펴봤는데요. 이 카무트 효소 식이식단을 섭취한 군은 그렇지 않았던 대조군보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성이 잘 맞춰져서 대장염의 증상이 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유해균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카무트 효소의 원료죠. 카무트에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서 장내 유익균들의 양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3개월간 카무트를 섭취한 그룹은 일반 곡물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이 장내 유익균의 이 미생물 상태가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맘먹고 외출만 하면 막 배가 살살 아프고 예민해지면 설사하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 그렇죠. 카무트 효소가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이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6주 동안 한쪽은 카무트를, 한쪽은 듀럼밀을 섭취시킨 결과 이 복부 통증이나 복부 팽만감이 카무트를 섭취했던 그룹에서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대변을 보는 주기 또한 규칙적으로 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주인공분이 나이 들면서 한 10kg 쪘다고 하셨거든요. 장독소가 문제가 됐던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장독소가 지방세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시각적 예시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노란 슬라임이 우리의 지방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슬이 장독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인 장독소가 지방세포를 만나게 되면요. 지금 두 개 만났을 때 쫙쫙 달라붙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잘 엉켜버리게 돼요. 지방세포와 장독소가 끈끈하게 결합하면 저런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이 더 잘 찌고 염증이 더 쌓이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카무트 효소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까? 그렇죠.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장 독소가 많이 쌓이면 비만 체질로도 좀 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셨는데요. 실제로 이 카무트로 만든 식빵, 그리고 일반 밀로 만든 식빵을 이 비만을 유도했던 쥐에게 한번 섭취를 시켜보면서 체중 변화량을 살펴봤던 연구가 있는데요. 네. 카무트 식빵을 먹인 쪽에서 체중 증가율이 더 적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카무트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체중 증가를 좀 억제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됐다는 걸 입증한 논문이죠. 네. 카무트 효소가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방세포를 억제해주기도 하나요? 예, 카무트가 지방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가 있는데요. 네. 총 30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이제 모집을 한 후에 한쪽 그룹에만 카무트를 4개월 동안 투여를 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 이 카무트를 섭취했을 때 체지방량이 3.7% 감소했고요. 중성지방은 14.8% 감소한 것을 우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비만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이 불포화 지방산인 DHA는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